이어서 11번 문제를 이어서 해볼게요. 자, 다음은 기후 단원에 대한 한국지리 수업 장면이다. 발표 내용이 가장 적절한 학생을 고른 것은? 자, 먼저 일단 그래프를 보고 옆에 있는 이 선생님의 멘트를 봐요. 3월 7일에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발표해 보세요. 이것만 집중해서 보면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있어요. 3월경 이제 봄이 다가오고 이제 막 봄으로 넘어갈 시기에 기온이 급격하게 3월 7일에 떨어지는 걸 보이는 기후 현상은 꽃샘추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꽃샘추위를 의미하는 건데 이 밑에 뭐 일평균 기온, 일최고기온, 일평균기온, 일최저기온 이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지만 여기 있는 이 선생님이 말해주는 3월 7일에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를 알고 있다면 꽃샘추위라고 외워놓는다면 나중에 문제 풀기 편하겠죠. 그 중에서 꽃샘추위에 대한 설명이 맞는 것을 찾아보면 자, 첫 번째 갑 시베리아 기단이 일시적으로 확장하여 한반도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봄철에 시베리아 기단이 일시적으로 확장해서 기온이 떨어지는 걸 의미하는 게 꽃샘추위가 맞죠. 일단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자, 두 번째 열대 이동성 저기압이 한반도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열대 이동성 저기압이 통과하는 것은 태풍을 의미하죠. 자, 세 번째 병 바람이 산맥을 넘으면서 팬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팬 현상은 영서지방과 영동지방에 태백산맥을 편서풍이 넘으면서 영서와 영동의 기온의 차이와 습도의 차이를 보이는 그런 현상을 의미하죠. 산맥을 넘어서 내려가면 좀 더 건조해지고 기온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선을 따라 남서기류가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일단 전선을 기억을 해놓으면 돼요. 전선이라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은 무조건 웬만하면 다 장마전선을 의미를 해요. 근데 여기서 확신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남서기류도 같이 외워두면 편하겠죠. 남서기류는 이제 이 저위도의 바다에 있는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유입되는 거를 남서기류라고 하거든요. 이제 습고 따뜻한 그 기류가 위쪽에 있는 습하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기류와 만나게 돼서 전선을 만들어내고 그 전선을 우리나라에서는 장마전선이라 부르는 거죠. 요새 교과서에는 뭐 북태평양 고기압과 뭐 오호츠크의 기단이 만나서 장마전선을 형성한다고 나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때는 그렇게 배웠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외우게 되었고, 그리고 다섯 번째,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 전역에 강한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북태평양 고기압은 일단 우리나라보다 저위도의 지역에서 올라오는 고기압이죠. 형성되어 있는 기압대죠. 자, 이거는 대부분 덥고 습한 기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냥 여름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기단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시간 관계상 깊게는 설명하지 못하고 다시 1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2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기된 네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총 생산량과 생산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일단 표를 봤을 때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 생산 비율, 그리고 옆에 지도가 나와 있죠. 보기로 주어져 있는 건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도, 제주도가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여기서 가나 다라가 어떤 곳인지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역별로 보았을 때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은
전라남도가 가장 많아요. 거기다가 전라남도는 풍력 발전보다는 태양광 발전이 주를 이뤄요. 왜냐면 여기 염전이 있는 거, 여기 신안의 염전도 유명하고 그런 걸 모아서 여기는 일조량이 좋다는 걸 알 수 있죠. 태양광 발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일조량이기 때문에 태양광의 비율이 높은 곳이 여기 전라남도예요. 자, 그러면은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이 가장 크고 거기에 따라 거기에서 태양광 에너지의 생산 비율이 더 많은 곳은 가죠. 봤을 때 그러면 가가 전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와 라를 보면 이 가보다 지금 풍력 에너지 생산 비율이 높죠. 풍력 에너지 생산 비율이 높죠. 그러면은 여기는 강원도 혹은 제주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제주도는 섬이라서 바람이 많고 강원도는 고지대이기 때문에 바람이 좀 더 많은 그런 거니까 다와 라 둘 중에 하나 이 두 개가 제주도 아니면 강원도라는 걸 유추해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강원도는 제주도보다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이 더 많아요. 그러면은 다와 라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의 생산이 더 많은 총 생산량이 더 많은 곳은 다죠. 그래서 다가 강원도가 되고 라가 제주도가 돼요. 그러면은 여기 남은 하나의 것이 자연스럽게 경기도라고 유출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가나다라가 먼지를 찾아내는 거고, 자, 여기서 옳은 것을 찾아내야 돼요. 밑에서. 자, 먼저 기억을 봐요. 나에서는 조력 발전이 이루어진다. 경기도에서는 조력 발전이 이루어진다. 자, 경기도가 있는 곳 바로 옆에 있는 바다가 서해죠? 서해 혹은 황해. 요새는 어떤 표기법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배웠을 때는 황해라는 건 초등학교, 중학교 때 쓰다가 서해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기억이 정확한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서해는 조차가 심하죠. 갯벌이 있고. 그러면 그 조차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조력 발전이에요. 일단은. 근데 이 서해에 있는 경기도에 어디에 조력 발전이 있느냐? 경기도 안산에 시화호 조력 발전소가 있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조력 발전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맞고, 자, 그다음 니은 다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다 여기죠. 강원도. 근데 강원도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은 없죠. 강원도에는 그래서 일단 없어요. 근데 이 보기 경기도, 강원도, 그리고 전라남도, 제주도 중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은 가예요. 가. 전남 영광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죠. 또 그 외에는 음, 기장이나 울진 이런 곳에 있죠. 자,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고, 자, 디귿 다는 나보다 수력 발전에 의한 전력 생산이 많다. 다는 강원도는 경기도보다 수력 발전에 의한 전력 생산량이 많다. 이거는 그냥 생각을 해봐도 댐이 어디 있는지만 알고 있으면 전력 생산량이 많다는 걸 알 수 있고, 수력 발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의 양도 중요하겠지만 낙차가 많은 곳에서 낙차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지형 공간에서 더 많은 수력 발전에 의한 전력 생산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산이 많고 낙차가 큰 곳이 많은 어, 강원도가 경기도보다는 수력발전 생산량이 더 많아서 이 디귿선다도 맞는 거예요. 자, 마지막 리을. 음, 리을. 라는 가보다 태양광 에너지 생산량이 많다. 제주도는 전라남도보다 태양광 에너지 생산량이 많다. 근데 아까 처음에 전라남도를 설명할 때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전라남도라고도 했고, 지역별 중에서 그 중에서 태양광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곳이 전남이라고 아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말이죠. 전남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13번.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지역을 지도에 이 지역에서 고른 것은. 자, 이 지역의 심볼 마크에 표현되어 있는 도담산봉 강 한가운데 있는 바위 섬으로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섬에는 정자가 있고, 또 석회암 산지 곳곳에는 노천 채굴 방식의 광산과 시멘트 공장이 있다. 특산물로는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된 마을이 유명하다 라고 돼 있죠. 일단은 도담산봉이나 이런 걸 몰라도 석회암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는 자연스럽게 충청도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요. 미안해, 목이 아파가지고.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백지도를 외워두는 게 제일 편하겠죠. 지도의 A는 충주예요. 충주고. 자, 지도의 B는 단양이에요. 단양. 지도의 C는 여기가 안동이고, 지도의 D는 울진, 지도의 E는 경주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맨날 이제 각 도의 모양만 기억을 하다가 이 지도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 시 경계 말고 좀 더 굵은 선의 경계가 보이는 게 나타 있죠. 이거는 이제 도의 경계를 의미하니까 이쪽에서 이쪽 방향은 충청도, 이쪽 방향은 경상도라고 볼 수 있죠. 정확히 말하면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죠. 자, 이 중에서 석회암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찾으면 일단 바로 답은 나올 건데, 일단 석회암 산지가 있는 곳은 충주와 단양이 두 개로 나눠지겠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경상도에 있는 이 도시들은 전부 다 후보 선상에서 다 제외가 될 거고, 그러면은 또 다른 걸 찾아봐야겠죠. 이거는 솔직히 좀 까다로운 문제예요. 도담산봉이 어디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지리적 표시제로 등록된 마을, 어떤 특산물이 있는지 그것도 알고 있으면 좋은데 아직 알기 힘들죠. 이제 알면 돼. 아직 수능 치기 전이니까. 일단 정답은 2번이에요. 2번 B 단양인데, 단양에는 도담산봉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 고수동굴이나 뭐 온달동굴 같은 석회동굴이 일단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 단양에는 마늘로 유명한 마을이 있어요. 마늘 특산물이에요. 특산물. 아직 먹어보진 못했는데 쌤도 뭐 그렇다고 하네요. 이 문제는 그냥 평소에 알고 있지 않으면 좀 풀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요. 그냥 이제
정말 대표적인 석회암 산지를 골라서 고른다면 정답률이 높아지는 게 B이긴 하겠지만 많은 친구들이 지도를 못 읽고 충주와 단양을 헷갈려 한다면 맞추기 좀 까다로운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같은 석회암 산지지만 충주는 약간 연구 기반 도시, 연구가 많아요. 연구 기반 도시고 연구가 많다는 건 기업이 많다는 점. 그러면 기업 도시란 뜻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고 C는 여기는 이제 뭐 안동 화해마라든지 뭐 전통적인 그런 유교 문화권에 형성돼 있는 그것도 있고 어 아니면은 이제 경상북도청 이전한 곳이 요 근처에 있으니까 또 그것도 있을 거고 뭐 찜닭이 유명하다고 나올 거고 뭐 하회마을이나 뭐 그런 뭐 서해 유성룡 같은 그런 사람들 내용이 나오면 안동이 정답이었겠죠. 그 D는 울진인데 울진은 뭐 대게 축제도 있고 울진은 일단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니까 그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음, 틀린 거고. 자, 경주는 일단 여기는 신라 내용이 많이 나와야 돼요. 신라. 경주 신라 내용이 많이 나와야 되고 뭐 예를 들면 뭐 황남방이나 왕릉이나 뭐 그런 경주 양동마을 뭐 그런 양동마을 같은 이런 곳이 나와야 경주가 정답이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석회암, 도담산봉, 시멘트 공장, 특산물로 유추했을 때는 2번 단양이 정답이 된다. 그렇게 알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이제 14번 문제를 보면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변화와 총 사업 재수를 나타낸 것이다. 2015년에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어... 일단 또 지역별로 봐야겠죠. 자, 좀 약한 부분이에요 선생님이. 왜냐면 서울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도 대충 보면은 여기에 나오는 거는 자 봅시다. 가나다 1990년도에 인구가 가장 적었다가 2000년대 들어오면서 인구가 다시 쭉 늘어나다가 다시 2000년 초 말고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인구가 하락하는 곳이 있죠. 근데 이 중에서 가를 보면 총사업체 음, 총사업체 수가 가장 적다. 그러니까 뭐 기업이나 이런 뭐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적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총사업체 수가 적다는 거는 어, 주거 지역이 많다는 거예요. 주거 지역이 많다는 거예요. 주거지가 많다는 거. 주거지가 많다는 거고. 자, 나는 처음에는 한 중간 정도의 인구수를 가지고 90년대 중간 정도의 인구수를 가지고 있다가 점점 줄어들다가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 다시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하는 그런 곳이죠. 근데 총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아요. 총 사업체 수가. 총 사업체 수가 많다는 것은 이제 뭐 회사나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금융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임을 유추를 할 수 있어요. 자, 이 금융이나 기업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는 처음에 인구가 굉장히 많았다가 급속도로 떨어져서 2000년대 초반까지도 계속 떨어지다가 이제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죠. 여기는 어, 인구 공동화라는 게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구가 좀 비는 그런 곳이죠. 오히려 이제 사업체나 이런 게 많아서 인구가 많이 줄고 사람들이 낮에만 있고 밤에는 나가는 그런
곳이 돼버린 지역이죠. 뭐 위치는 뭐 사업체 수도 좀 많은 것을 보아서 일단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그 정도는 유추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여기는 이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곳이고 인구를 보았을 때 그러면 각자 위치가 어딜까? 일단은 이 한강을 따라서 이 근처에 있는 곳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서울특별시의 중심이죠. 그러면은 주거를 하려면은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고 거리가 조금 있는 곳에 가야 되는데 이 세 개의 지역 중에서 이 주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은 여기 가장 위에 있는 노원구예요. 노원구. 그리고 그 다음 나. 총 사업체 수가 가장 많다. 이제 금융과 기업이 많다는 곳인데 여기 지도에 여기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게 영등포거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게 영등포구겠죠. 영등포구에는 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몰려 있죠. 여기 뭐 육삼 빌딩도 있고 뭐 방송국도 있고 하니까 이 나가 영등포인 걸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남은 인구 공동화 현상이 있는 곳은 도심에서 주로 가깝지만 이제 상업적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그리고 또 오래된 도심이기도 한 종로구인 다가 되겠죠. 자, 이제 밑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볼게요. 음, 자, 기역. 가는 나보다 생산자 서비스 업체 수가 많다. 가는 가. 노원구는 나보다. 영등포구보다 생산자 서비스 업체 수가 더 많다. 일단 서비스업은 이제 소비의 주체에 따라서 생산자 서비스업과 소비자 서비스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아까 말했죠. 이 나지역 영등포 여기에는 금융과 기업이 많다고 했죠. 여기는 생산자 서비스업이 당연히 더 많아요. 여기 노원구는 주거 환경이기 때문에 소비자 서비스업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생산자 서비스업이라면 하면 뭐 금융이나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그러면은 기업은 일단 틀린 거고. 자, 니은 가는 타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가는 노원구는 타보다 종로구보다 주간 인구 지수가 높다. 아니죠. 여기는 주거로서의 역할을 하는 침상도시에 가까워요. 침상도시. 낮에는 일하러 서울 안쪽에 있는 도심으로 들어갔다가 밤이 되면 다시 자기 집이 있는 노원구로 돌아오는 이 침상도시의 역할을 어떻게 보면 침상도시, 침상구라고 봐야겠죠. 구니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간 인구 지수가 훨씬 높은 곳은 종로구죠. 종로구. 왜냐면은 들어와 있는 총 사업체 수도 많기 때문에 낮에 활성화됐다가 밤 되면은 사람들이 안 사는 그런 동네가 되니까 이거는 다가 더 높죠. 자, 그리고 디귿 나는 다보다 대형마트 수가 많다. 나는 영등포구는 다 영등포구는 다 종로구보다 대형마트 수가 많다. 이거는 종로구보다 아까 말했잖아요. 여기 인구가 많이 떨어져 있죠. 지금도 다 종로구가 인구가 많이 떨어져 있죠. 그러면 상주 인구가 적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나가 타보다는 인구수가 더 많죠. 그러면 여기는 상주 인구수가 더 많다는 소리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형마트 수가 더 많다는 걸 유추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리을 상주 인구는 가나다 순으로 많다. 이 상주 인구수는 당연히 알 수 있죠. 왜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들이
전부 다 인구 변화를 나타낸 거고, 그 인구에 따라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다순이란 걸 알 수 있죠. 사실 뭐 진짜 정확하게 정답을 맞추려면 이 종로구나 뭐 달서구, 영등포구에 있는 모든 인구를 다 행정 체계와 인구를 다 외우는 수가 있지만 이 그래프로 그냥 대충 유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정답은 3번이 되고요. 15번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그래프는 우리나라 인구 규모별 도시 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봅시다. 음, 이거는 저도 한번 봐야겠네요. 아, 여기 적혀있네. ABCD는 20만 명 미만, ASD는 20만 명 미만, 20만 명에서 50만 명 미만, 50만 명에서 100만 명 미만, 100만 명 이상의 도시 중 하나임. 그럼 ABCD가 도시 중 하나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75년, 2000년, 2017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그래프를 보고 밑에 있는 걸 보면은 2000,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까? 일단은 쉽게 보여주면, 이 A가 100만 명 이상이고, 여기 있는 이 B가 50만 명에서 100만 명, C가 20만 명에서 50만 명, D가 20만 명 미만의 도시군을 의미해요. 이제 일로 가면 갈수록 인구가 작아진다는 소리겠죠. 자, 일단 한번 봐요. 이거는 문제는 확실히 수능 특강을 잘 풀고 해야 될 텐데, 2017년 B에 속한 도시가 가장 많은 권역은 영남권이다. 2017년 B에 속한 곳이 가장 많은 곳은 여기는 수도권이에요. 왜냐면 아까 B가 50만 명에서 10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50만 명에서 100만 명이 있는 곳은 김해와 포항 정도? 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경기도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인구의 대다수가 경기도에 몰려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그 서울특별시 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답이에요. 기억은. 그리고 니은 A 도시들은 가장 100만 명 이상의 A 도시들은 B 도시보다 도시간 아이고 잘못 읽었다. A 도시들은 C 도시보다 배후 지역의 평균 범위가 높다. 100만 명 이상의 도시는 이 C 20만 명에서 50만 명 도시보다 배우지의 평균 범위가 높다. 우리 배우지를 뭐라고 배웠죠? 중심지로부터 중심 기능을 제공받는 그 공간 범위를 배우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심 A가 여기 있다고 치면 이 A로부터 이 A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는 재화의 도달 범위를 나타낸 것이 배우지죠. 당연히 이 도시의 규모가 더 크면 클수록 주변 지역에 나타나는 배후 지역의 평균 범위는 더 넓어요. 솔직히 쉽게 생각하면 뭐 동네 마트는 어딜 가든지 계속 보이잖아요. 근데 백화점이나
뭐 큰, 뭐 비싼 뭐 아울렛 같은 엄청 큰, 크게 적용이 돼 있고 뭐 그런 곳들은 훨씬 더 멀리에서 사람들이 찾아오잖아요. 그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좀 더 좋은 건물, 좋은 그런 쪽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유는 맞는 거고. 자, 디귿. 자, A 도시들의 총 인구는 D 도시들의 총 인구보다 많다. A 도시들, 이건 솔직히 곱하기만 해도 대충 나오죠. 곱하기만 하면 대충 나와요. 20만 명 곱하고 여기 D는 20만 명 곱하고 여기는 100만 명을 곱해버리면 쉽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D도 맞는 말이고, 리을 D 도시들은 20만 명 이하의 도시들은 미만의 도시들은 B 도시들보다 도시간 평균 거리가 멀다. 아니죠. 좀 더 작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평균 거리는 더 가깝죠. 마치 큰 도시들이 몇 개 없는 것처럼. 그래서 리을도 틀린 거고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는 3번이에요. 15번에. 자, 16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16번. 다음 조건만을 고려하여 노인의 의료복지시설의 입지를 선정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곳을 후보지 A에서 E까지 중에서 고른 것은. 자, 이거는 이제 또 GIS 관련된 지리정보 체계과 관련된 최적의 입지를 찾아내는 거죠. 자, 한번 읽어봐요. 자, 노인복지시설 점수 체크하는 거죠. 그냥 인구수에 따져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숫자 놀이를 조금 해야겠죠. 자, A 노인 인구수 20 이상이기 때문에 3점 들어갈 거고, 3점 들어가죠. 이거에 따지면. 자, 3점 나왔고, 옆에 노인 1인 가구 수 비율을 보면은 A가 또 15에서 20이기 때문에 2점 더 들어가죠. 2점. 여기는 그러면 총 5점. 자, B는 10에서 20, 2점, 2점. 그리고 여기는 15 미만이기 때문에 1점이 들어가요. 그러면 3이죠. 그럼 자연스럽게 1번보다 숫자가 적은 2번은 사라지고, 자, C 10 이하이기 때문에 1점 들어가고, 두 번째 15에서 20 미만이기 때문에 2점 들어가고 1.2점이에요. 그러면은 A보다 더 적기 때문에 이것도 날라가고. 자, D는 10 미만이에요. 그러면은 1점인데 1점이고 10 미만 1점이고. 자, 그 다음에 D 여기는 20 이상이죠. 20 이상은 4점을 주게 돼 있어요. 1과 4죠. 그리고 이걸 이렇게 되면 이제 A와 D가 점수가 같아지죠. 마지막으로 E를 또 봐요. E는 10에서 20 미만 2점 주고, 이것도 15에서 20이니까 2점을 주면 4점이죠. 그러면은 1번과 4번 답처럼 5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라져요. 근데 여기서 읽어보면 평가 항목들의 점수의 합이 같을 경우 기존 노인 의료복지시설의 수가 적은 지역을 선정함. A와 D가 남았는데 그 중에서 의료복지시설의 수가 적은 거는 D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 이거는 이걸 표를 보고 그냥 몇 점인지 뭐 대입을 해가지고 찾아내는 게 가장 쉬워요. 뭐 이제 조건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잘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17번. 자, 다음은 강원지방 답사계획서의 일부이다. 가다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시의 A, E에서 고른 것은. 자, 강원지방 답사를 간대요. 자, 답사네요. 열화 분출로 형성된 용암대지와
그 사이를 흐르고 있는 한탄강이 만든 현무암 협곡과 주상절리. 여긴 어디겠어요? 여긴 당연히 철원이겠죠. 철원 용암대지 의미하는 거예요. 철원. 철원 용암대지. 자, 나. 산지를 굽이굽이 흘러가는 가암이 공유 하천인 동강과 한반도 지형으로 유명한 선한마을이 있대요.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동강이 나온 것을 보아서 영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긴 영월이에요. 영월. 거기고 한반도 지형으로 유명한 선한마을, 뭐 위에서 강이 굽어쳐가는 게 한반도 모양이다 막 그런 게 있는 곳은 영월이에요. 자, 그리고 다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침체된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조성한 고원 스포츠타운, 스키장 등 각종 레저 시설과 석탄 박물관이 있는 곳은 태백이에요. 석탄 관련된 내용 나오고 뭐 레저 시설 뭐 그런 거 만들어주는 태백이 태백. 자, 이제 가, 나, 다 지역이 다 나왔어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이 백지도에서 그 해당한 지역이 어디 있는지 위치 정보를 찾아내면 정답이 자동으로 유추가 되겠죠. 자, 가, 철원의 위치는 A고, 철원의 위치는 A고, 그 다음에 나, 영월의 위치는, 아이고 미안해요. 잠깐만, 조금 헷갈리네. 영월의 위치는 D예요. 영월의 위치는 D고, 여기가 영월이고, 마지막으로 다 태백 지역은 E죠. E. 태백은 좀 작아요. 태백은 좀 작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죠. A, D, E 순으로 나오는 정답은 3번이에요. 아이고 조금 헷갈려서 미안해요. 약간 헷갈렸어요. C는 홍천이에요. C는 홍천이고 D는 양구예요. B는 양구예요. B는 약간 헷갈렸어요. 미안해요. 오랜만에 풀어봐가지고. 자, 그리고 18번 문제.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위치가 약간 행정구역도 보이고 이런 걸 보아서 뭐 이미 지도를 아는 친구들은 거제도도 보일 거고 부산도 보이기 때문에 여기는 경남을 나타낸 지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경남. 네, 경남을 나타낸 지도인데 이 지도에서 나타낸 해당한 지역이 어딘지를 봐야 되겠죠. 자, 일단 부산이고 김해고요. 여기는 창녕이에요. 이건 백지도를 외워야 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자, 일단 봐요.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가를 이 옆에 그래프 보는 거예요 지금. 자,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데 노년층 인구 비율은 상대적으로 작아요. 그럼 이 지역은 좀 더 젊은 인구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뭐 생각하기로는 당연히 부산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그 교외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부산의 교외화 지역 현상이 일어나면서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부산에서 좀 최대한 가까운 도시로 이전해 왔기 때문에 가가 사실 김해예요. 김해. 그리고 그 다음 나. 이 옆에 A 김해보다는 유소년층 비율이 적은데 노년층 비율도 거의 엇비슷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도시가 조금 안정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옛날부터 이제 공존한다는 느낌으로 젊은 세대와 노년층 세대가 공존한다는 느낌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산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어요. 오래된 도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부산이고, 자,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고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낮다는 다인데, 당연히 여기는 시골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창녕이겠죠. 상대적으로 부산과 김해에 비해서 발달하지 못한 지역인 농업을 주로 삼고 있는 그런 지역이겠죠. 그러면 가나 다가 나왔어요. 이제 정답을 찾아보면, 자, 가는 나보다 농가 인구 비율이 높다. 가는 나보다 농가 인구 비율이 높다. 음, 이거는 당연한 거겠죠. 왜냐면은 부산은 애초에 완전한 도시잖아요. 완전한 도시. 개발될 대로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어요. 거기다가 여기는 농사를 짓기에는 지가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김해가 지가도 조금 싸면서 도시화율도 조금 더 떨어지는 김해가 부산보다는 농가 인구 비율이 더 높은 게 정답이네요. 그럼 바로 정답 나왔네요. 정답은 1번이고, 자, 2번. 가는 다보다, 가는 김해는 창녕보다 총 부양비가 높다. 틀렸죠? 왜냐면은 총 부양비는 이제 뭐, 음, 아니, 잠시만. 아이고, 잘못했네. 총 부양비는 이제 유소년층 인구 비율과 노년층 인구 비율을 합친 다음에 이 청장년층 인구 비율을 나누고 거기다가 100을 곱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더 높을수록 낮아지는 건데, 일단 애초에 잘 보면은 다가 노년층 인구도 훨씬 많고 유소년층 인구는 적은 대신에 훨씬 많죠 이게. 그럼 대충 퍼센트로 따졌을 때 35%, 대충 쉽게 생각하면 그냥 40%라고 생각해. 40%. 40%에 나머지 60이 청장년층이라는 소리겠죠. 근데 가는 15와 10이에요. 두 개를 합쳐도 25예요. 나머지 75%가 청장년층이란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청장년층 인구가 더 적은 이 다창령이 총부양 인구가 더, 총부양비가 더 높겠죠. 그래서 이거는 다가 더 높아요. 나는 가보다 총인구였다. 부산은 가보다 총인구였다. 이거는 부산이 당연히 많죠. 4번. 다는 나보다 노령화 지수가 낮다. 아니죠. 누가 봐도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에 노령화 지수가 높죠. 그리고 5번. 나로 통근 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은 다가 가보다 높다. 나로 통근, 아까 부산에서 유소년층 인구가 이게 바깥으로 빠져나온 건 이제 교외화 현상으로 해서 김해가 부산의 위성도시 역할을 해가지고 된다 그랬죠. 그러면 통근이랑 통학하는 인구 비율은 가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이건 틀린 거예요. 일단 정답은 1번이고, 좀 시간 관계상 되게 급하게 스킵해서 하고 있어요. 자, 이제 19번. 다음 자료는 온라인 학습 장면의 일부이다. 답글, 기억에서 미음 중에서 옳은 내용을 고른 것은. 자, 이거 어디 지도처럼 보여요? 자, 이거는 각자의 이번 모의고사에서는 뭐 도를 나타내는 백지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 유추할 수 있죠? 자, 여기 태안 뭐예요?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태안이에요. 여기 태안. 태안이 보인다는 건 여기가 어디냐? 충청남도 하는 거겠죠. 충청남도 태안.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중간에 약간 이런 것도 있고 막 이렇게 막 섬도 많고 이런 것을 보면은 이 광주, 여기 광주 위치만 알고 있으면 여기가 전남이란 것도 알 수 있어요. 전남. 전남이고 여기는 충남이죠. 충남. 자, 일단 지도의 A는 충남 당진이고, 이거는 다 외워야 돼요.
당진이고 B는 서산, C는 홍성이에요. D는 땅끝마을 해남, E는 순천이고 순천 많이는 순천이고, F는 어딜까요? F는 광양이에요. 제철소가 있는 광양이에요. 여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수는 밑에 따로 붙어 있어요. 자, 이제 각자 어떤 지역을 나타낸 건지 알았기 때문에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자, 일단 옳은 거 고르라고 했어요. A, E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있어요. A, 충남 당진과 전남 순천에는 세계문화유산이 있대요. 근데 없어요. 당진에 없어요. 이 세계문화유산 순천만 세계 지정돼 있는 곳은 있지만 당진에는 문화유산이 없기 때문에 기억은 틀렸어요. 자, 그 다음 A와 당진과 F, 광양에는 대규모 제철 공장이 있어요. 당진 제철소와 광양 제철소 유명하죠. 이거는 답이 맞아요. 그럼 정답이 2번으로 그냥 나왔고, B와 D에는 완성차를 생산하는 대규모 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서산과 D, 해남에는 완성차를 생산하는 대규모 공장이 없죠. 대규모 공장이 완성차 공장, 이제 마지막으로 차를 완전히 만들어내는 완성차 공장이 있는 대표적인 곳은 아산, 뭐 광주, 울산, 뭐 그런 곳이 있어요. 평택도 있고. 그래서 틀린 거고. 자, 네 번째 C, 홍성과 D, 해남에는 도청 이전에 따라 건설된 신도시가 있어요. 라는데, 여기 C 홍성에는 이제 충남 도청이 이전을 하면서 만들어진 신도시가 있는데, 해남은 도청 이전에 따라 건설된 신도시가 없어요. 해남은 땅끝마을에 만들었다가 저기 전라남도 저 반대편에 있는 뭐 구례나 뭐 그 위에 있는 나주나 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오라고? 그래서 없죠. 그래서 없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홍성과 이 순천에는 석유화학공업단지가 있어요. 라는데 둘 다 없어요. 석유화학공단은 울산, 여수, 여수, 그리고 서산에 있어요. 그래서 틀린 거고, 답은 2번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 백지도 잘 외워놔야 돼요. 자, 20번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글은 도시 재개발의 사례다. 재개발에 대한 내용 나오는 거고, 가와 비교한 나의 상대적 특징으로 옳은 것은, 가 읽어보면은 뭐 달동네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주거 개선 환경 작업으로 조성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원과 박물관이 들어와서 과거의 모습이 사라지게 됐어요. 자, 나 땡땡동은 피난촌이 정착하면서 만들어진 달동네인 건 똑같죠. 근데 이 산자락에는 아직도 과거의 모습을 간직한 집들이 많이 남아있대요. 그래서 이 빈집과 골목길을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이 추진이 돼서 예술가 주민들이 마을 담벼락에 그림을 그리고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동네 모습이 변화되었대요. 같은 달동네였지만 가의 경우에는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섰고, 나의 경우에는 그 빈집과 골목길을 문화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이 된다는 거죠. 이거는 도시 재개발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가 같은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거 재개발이죠. 완전히 그 전에 있는 그 모든 시설을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운 시설물로 대처하는 방법이 철거 재개발 혹은 전면 재개발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다른 그 이제 나의 경우에는 이제 전면적으로 다 밀어가지고 만드는 가의 재개발과는 다르게 얘는 수복 재개발이라고 해요. 이제 기존에 있는 마을이나 뭐 그 모양을 유지를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수리하면서 좀 편하게 개조를 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은 개조를 수리를 하고 개조를 한다고 했죠. 기존에 있는 그거는 그대로 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새로 만든다는 걸 나의 내용에서 알 수 있어요. 기존에 있는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해서 이 빈집과 골목길을 수리하고 다시 재창조해서 만들어진 걸 보아 여기는 수복 재개발 가는 아까 뭐라 그랬죠? 전면 재개발 혹은 철거 재개발이에요. 이 철거 재개발과 수복 재개발 말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존 재개발이라는 게 하나 더 있긴 한데 이 보존 재개발은 뭐냐면 이제 이 역사나 문화적으로 여기는 보존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면 어 거기를 유지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존 재개발 지역은 문제가 뭐냐면 그 집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뜯어 고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주민들이 좀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는 재개발이기도 하죠, 여기는. 근데 뭐 대부분 뭐 설명하는 보존 재개발은 거의 대부분 없고, 웬만하면 철거 재개발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수복 재개발이 제일 많죠. 문화 공간으로서 만들겠다. 아이고, 미안해요. 잘못 땡겼네. 문화 공간을 만들고, 뭐 예술인들이 오게 만들겠다. 아니면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를 하면서 그 원래 살고 있던 기존의 거주민들과 함께 융화되는 그런 도시 환경을 만드는 재개발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수복 재개발인 거고, 완전히 그냥 뭐 영화에서처럼 막 용역 깡패들이 나와가지고 와 이 집 비워 막 이러면서 다 나와 하면서 막 다 끌어내고 막 철거하고 막 포크레인 나오고 막 거기서 이제 아파트 울리고 막 이런 게 철거 재개발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편할 거예요. 좀 더. 그러면은 이제 가와 비교한 나 방식의 상대적 특징이잖아요. 이 수복 재개발의 상대적 특징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거죠. 자, 일단 1번 봐요. 인구 증가율이 높다. 자, 아파트를 올리는 게 인구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겠어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주택 같은 걸 유지하는 게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겠어요? 당연히 아파트가 사람들 인구를 수용하기는 더 많죠. 그럼 인구 증가율이 높은 건 가예요. 그 다음 건물의 평균 층수가 높다. 뭐 주택을 63층짜리 만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규모 아파트 들어서는 이 아파트에 있는 공간이 평균 층수가 더 높겠죠. 가가 더 높아요. 그리고 세 번째, 기존 건물의 활용도가 낮다. 기존 건물 싹 다 밀어버리고 새로운 거 짓는 거하고 기존 건물 유지한 채로 좀 수리해서 쓰는 곳이랑 당연히 비교했을 때 이 건물 기존 건물의 활용도가 낮은 것은 싹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사용하는 가가 더 높겠죠. 여기는 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원 거주민 정착 비율이 낮다. 아까 수복은 기존에 살고 있던 입주민들을 같이 융화해가지고 같이 살겠다라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가는 아까 말했듯이 용역 깡패 또 뭐 그런 분들이나 뭐 그런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존에 살고 있던 거주민들을 싹 다 밀어내고 새로운 곳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원 거주민 정착 비율이 낮은 곳은 가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 개발 과정에서의 자본 투입 규모가 작다. 완전히 싹 다 밀어버리고 아파트나 그런 도시 기반 시설을 만드는 것과 나같이 원래 있는 기존의 도시 모양을 유지를 하면서 조금 수리를 하고 조금 보강해 가면서 만드는 게 있다고 쳤을 때 당연히 좀 수리를 하는 게 비용이 더 적게 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나를 나타내는 상대적 특성이에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고, 어, 지금까지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모의고사에 대한 풀이를 해봤는데, 솔직히 좀 처음이라 가지고 처음 설명을 해봐서 좀 많이 헷갈렸어요.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건 있는데 이 알고 있는 거를 새로이 다시 얘기를 하려고 하니 조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많이 버벅거리고 말이 많고 중간에 조금 틀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은 다 조절을 해서 좀 더 낫고 깔끔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찍어 볼게요.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중간에 아예 이제 뇌정지가 와서 아예 뭐 반응을 못한 부분도 있었고, 다음에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봐줘요. 이상 9월 모의고사 한국지리 1번부터 20번 풀이를 맡은 손준범이었고요. 다음에는 제가 될지 다른 사람이 될지 모르겠으나 다음에 혹시나 하게 된다면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푸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이나 뭐 인강에 비해서 잘 못했지만 그냥 뭐 선생님도 연습한다는 기분으로 조금 한 것도 있기 때문에 좋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다들 이제 수능도 얼마 안 남았는데 수능 잘 치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